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게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조금 짧게 한번 해보고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수원 삼성하고 울산 현대 경기였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경기 전에는 예상이 뭐, 압도적으로 원정팀인 울산 쪽에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도 그랬죠. 저도 울산이 그래도 다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떤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경기 내용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리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이야 뭐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K리그에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뽐내고 있고 선수 구성도 제일 좋은 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색채도 뚜렷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에는 뭐 우승을 어, 진짜 가장 가까운 팀 우승 1순위 이렇게 말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난 경기 뭐 인천전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 거고 저는 울산이 연패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퍼거슨 감독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었고 리그를 선도하는 팀이 무패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뭐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지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지 팀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르디올라 감독도 제 기억에는 무패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루이스 엔리케가 있었나요? 에르네스토 발베르데가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바르셀로나에서조차도 그 무패 우승이 잘 안 나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많이 리그 우승을 하는데도 무패 우승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이 뭐 이번에 전북한테 한번 지기도 했고 지난번에 인천에 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연패만 안 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승점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2연패만 아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좀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대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연패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울산이 그만큼 안정적인 팀이고 기복이 적은 팀이고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인천은 질 수도 있지. 수원전 뭐 이기면 되겠지 이기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 한켠에 조금 다른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유는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수원이 포항을 잘 괴롭혔죠. 사실은 뭐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수원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참 항상 전임 지도자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뭔가 걱정스러워서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수원 경기가 저도 처음에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김명수 감독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던 지도자잖아요. 그 저희 그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김명수 감독님 리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강원에 계실 때. 그리고 기사도 많이 썼고 해서 김명수 감독님이랑 따로 만나서 그 인터뷰도 한 적도 있었고 김명수 감독님이 진짜 단독 인터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시간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좋아했던 지도자고 왜냐면은 그 어떤 이 전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지도자였고 저한테는 공부가 되는 지도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제목에다 써놨던 것처럼 좋은 축구는 있다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K리그 지도자 선생님들 중에 정말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하고 하는 지도자들보다는 성적을 내는 지도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부정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이유는 이제 이정효 감독님도 계시고, 뭔가 이제 홍 감독님도 이제 최근에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단페테르스쿠 감독도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상위권에서 놀 수 있는 팀 혹은 이제 중위권에서라도 예전에 본머스라던가 혹은 뭐 최근에 이제 브라이턴이라던가 이런 팀들처럼 중위권에서 싸우는 팀들 중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어야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경기가. 그 리그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수원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김병수 감독님 스타일이랑 지금 최근에 수원의 선수 구성이나 원래 해왔던 축구가 너무 다른데 과연 수원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고 사실은 첫 경기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리뷰를 드렸어요. 어, 머리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는 김병수 그러니까 병수볼이 들어가고 있는데 몸매는 아직 그 전임 지도자들의 그 몸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더 문제인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볼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수가 나와서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네, 그런 경기들이 나와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지난 경기도 제가 경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만들어가는 어떤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보여주는, 그러니까 문득문득 보여주는 장면들에서 뭐야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대로 사고를 쳐버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잡설이 좀 길긴 길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울산은 저는 오늘 패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승점을 벌어놨고, 그러니까 다음 경기만 잘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울산은 다음 경기를 잘하면 되는 상황이고, 수원은 이제 갈 길이 먼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울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봤을 때, 뭐 능력치를 제가 보기에는 울산 항상 75점 정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빵이, 기본 그 능력치 75라 그러면 그 75를 상당히 근접하게 내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뭔가 그게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60점대 점수를 내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 60점 정도를 냈던 것 같고, 수원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 구성이 좀 제 생각엔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게 감독이 짠 팀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프론트가 짜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선수 구성에.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뮬리치가 오늘도 잘해주고 3경기 연속골이잖아요. 근데 저는 뮬리치를 지금 김용승 감독님이 쓰는 스타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아마 제가 시즌 초반에 아마 프리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뮬리치 이 선수가 득점은 잘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높이를 잘 쓰진 않지만 발밑이 또 좋고 그 휘청휘청하는 드리블에 잘 쏘거든요, 수비수들이. 뭔가 모르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수비를 잘 안 도와줘요. 그건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엔 조커 쪽에 더 가까운 선수 같은데, 이게 지금 공격수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이병근 감독님 체제였잖아요. 근데 그 이병근 감독님 체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수비 안 하는 공격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수비수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막 풍부하긴 한데 잘 돼 있는 느낌은 늘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원은 다 있는데 이 구성 중에서 여러 명을 다 보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선수 중에서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축구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들어오면서 조금 선수들 보강되는 거가 바로바로 티가 날 정도로 제가 보기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을 아직도 이제 강등권이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그러면 수원 얘기를 쭉 드리고 울산의 마지막 얘기를 좀 정리를 드리고 할게요. 왜 울산은 제가 근데 울산부터 짧으니까 할까요? 울산부터 짧으니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울산 팬들께서는 지금 2연패가 너무 어색하시고 열도 받으시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자체는 오늘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뭐 바코가 마지막 득점을 넣은 것도 되게 울산다운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찬스를 못 만들진 않았습니다. 주민규 선수 찬스도 있었고 설령우 선수 쪽에 넘어가는 찬스들도 한 두어 번 있었죠. 그런 것들 다 좋은 방법인데 오늘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거는 실점을 먼저 했던 거,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았으면 울산하고 수원의 경기가 울산이 수원의 단단한 수비 혹은 많이 수비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울산이 그걸 열지 못하는 흐름이 되고, 근데 울산이 그냥 기다려서 70분, 75분에 한 골 넣고 이기던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알던 울산이잖아요. 그죠? 항상 울산이 그런 식으로 내려선 팀들을 잘 잡아왔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울산이 막 내려서고 났을 때는 울산도 막 5골, 6골씩 넣지 못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가
그 FC 서울한테 7골이나 먹고 지긴 했지만 그런 경기들이 울산 상대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다 노골적으로 내려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골, 두 골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그 밸런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밸런스의 키를 잡는 선수가 사실은 저는 박용우 선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외부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적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박용우 선수가 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선에 있는 미드필더 뭐 이규성이라던가 오늘 나왔던 에스카타로라던가 뭐 이청용이라던가 뭐 이제 본인이 김민혁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본인의 옆에 파트너로 두기도 하고, 본인 그 선수들이 잘 안 풀릴 때는 위로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박용우 선수고, 거기서 쓸어주는 임무를 맡고 또 동시에 변형 3백을 상태에서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그 센터백 2명을 좌우로 찢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풀백하고의 연계를 이렇게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전술적인 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용우 선수고, 사실은 이거를 전에 했던 선수는 또 원두재 선수죠. 예, 이런 두 선수가 되게 잘해주는 그 위치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 어떤 이 핵심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오늘은 이제 김민혁 선수랑 이주성 선수가 나왔던 그림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잘하죠. 잘하는데 지금 울산의 밸런스가 박유군가 없는 상태에서, 원두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규성하고 김민혁 상대로 꾸려가려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예.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사이즈가 박용우 선수는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좌우로 찢어주는 롱패스가 그 누구보다 좋죠. 그 이규성이나 김민혁도 다 잘하지만 롱패스로 좌우로 쫙쫙 찢어주는 거는 박용우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규성이나 그 김민혁 선수는 좀 더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그러면, 박용우 선수는 후반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지금 밸런스를 새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규성이랑 김민혁 선수 자체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박용우 선수를 두고 파트너로 있을 때는 능숙하게 잘하지만, 이규성하고 김민혁이 짝을 이뤘을 때는 박용우 선수가 둘 중에 한 명하고 짝을 이뤘을 때랑 완전히 다른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울산의 공격 전개 자체에서도 그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비가 안정돼야 공격을 맘 놓고 할 수 있어요. 뒤가 든든해야 앞을 막 할 수 있다고, 사실. 그런 거에서는 조금 울산이 저는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K리그 현실이기도 하죠. 잘하면 자꾸 중국에서, 예전에는 중국에서 데려갔고 중동에서도 데려가려고 하고 일본에서도 눈독을 많이 들이고,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는 뭐 최근에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중동에서는 그때가 이제 비시즌이니까 특히 우리나라한테 입지를 많이 던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이 뭐 돈이 없는 팀은 아니라고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팀이라지만,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최근에 정보가 없으니까 커뮤니티 많이 보는데, 거기서 박용우 선수 저는 그 정도면 팔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선수 개인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라는 게 뭐 무슨 뭐 이 선수가 스텝업하고 막 최고의 선수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수도 이제 박용우 선수도 나이가 있고 가면은 이제 본인이 선수로서 유럽에서 톱 클럽에 가야지 거머쥘만 할까 말까. 그러니까 빅리그에 가야 거머쥘만한 연봉을 지금 잡고 뛸 수 있다 그러면 본인도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제가 20대 초반이면 유럽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박용우 선수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울산으로서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워낙 잘 밸런스가 잡혀있는 팀이었고,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비의 밸런스에도 미묘하게 그 항상 밸런스를 잡아놓고 있는 팀이었는데, 그게 조금 빠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에서도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실점을 안 했으면, 오늘 실점을 안 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울산이 서두르지 않고 경기를 풀어가면서,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선수들이 쥐가 많이 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보다 울산 선수들이 워낙 공을 잘 돌리니까 쫓아다니느라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1대0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울산이 급해졌던 거고, 만약에 0대0이었으면 울산 선수들이 끝까지 기다렸겠죠. 85분에 한 골 넣어서 이기든 뭐 15분에 골을 넣어서 이기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서만 울산이
밸런스를 잘 잡고 또 혹은 조금 뭐 어긋나는 게 있더라도 승리를 잡으면 최근에 2연패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울산으로서도 이제 스스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정말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 있으니까 잘 쉬고 어찌됐든. 근데 울산은 사실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산 정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 또 짧게 한다는 거 되게 길게 하네요. 수원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은 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팀 같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수원 팬들께서도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수원 경기를 보면 참 많이 뛴다. 부지런히 뛰고 많이 뛰고 바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늘 바쁘다는 생각이 들지 11명이 바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팀을 만나면 고전했던 거고, 개인 기량을 하나 뚫어주지 못하면 늘 답답한 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 초반부터 좀 달랐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저기 뭐야, 이상민 선수 쪽이었나요? 왼쪽에서 넘어와서 명준재 선수 슈팅 때린 것도 있었고, 전진우 선수가 슈팅 과감하게 때린 것도 있었고, 날려먹었지만, 그 다음에 김주찬 선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 때렸죠, 슈팅을? 그것도 명준재 선수가 터닝슛 때렸죠. 그거부터 저는 좀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오늘.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수원의 움직임을 보면 터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빨리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잘 나왔던 장면이 첫 번째 득점 장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바둑알 들이밀고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득점 장면이 그거잖아요. 여기 정승원 선수가 카즈키한테 내주거든요. 스로이는. 그리고 이제 정승원 선수가 들어오니까 원래는 이 카즈키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받으러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랬더니 여기 뒤를 따라 나오던 에스카 아타루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내준 다음에 카즈키가 이렇게 뒤로 내려갑니다. 근데 맞잖아요. 이거는 사실 너무 맞는 말인 게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옵사이드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정승원 선수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러면서 에스카테로가 여기 압박하러 나오는데 이 순간에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리로 뒤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만 넘어가면 이게 이제 울산의 수비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 전개가. 그쵸? 뭐 물론 중앙 쪽에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 뭐 크로스 올리는데 크로스도 뭐 쉽습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여기 뒤에 있던 한호광 선수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요거 하나.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 위치는 그냥 뒤로 가는 위치잖아요. 볼을 돌리는 게.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 가서 이 선수가 그냥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이 뒤로 가든가 아니면 이 뒤로 가더라도 여기 울산 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로인인데 그럼 이게 뒤로 가겠죠. 근데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호광 선수가 올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압박 들어갈 때 여기서 정승원 선수가 공을 잡고 몰고 있고 에스카타라고 붙을 때 카즈키는 사실은 이제 이 울산 수비수한테 잡혀있는 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던지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두 명한테는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죠. 그랬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우광 선수가 뜬금없이 여기 도와줍니다. 이 사이로. 되게 위협적인 위치죠. 왜냐면 이 선수 뒤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만 제치고 들어가면 골대가 바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되게 이 흔히 이제 최근에 축구 용어로 포켓이라고 하는 위치에 딱 한우광 선수가 센터백인데 들어가 주면서 딱 본인이 어그로를 딱 끌어버리죠. 그 다음에 움직이던 카즈키한테 리턴을 내줘버립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이 두 번 거쳤잖아요.
원터치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이 넘어갈 때 어그로가 한호광한테 빠지죠. 한호광한테 빠진 게 카즈키한테 나가면 한호광 선수한테 간 거 정도에서 한 30% 물고 있을 거고요. 여기 한 75% 물고 있을, 아니 25%? 아니 65%좀 물고 있을 거고, 여기는 거의 시야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그래요. 모든 축구가. 이거를 뭐 수원뿐만 아니라 울산도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쓰잖아요. 3자 연결. 뭐 설령우 선수가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쓰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원터치로 나가다 보니까 그거 잘 보시면 에세카타로 처음 막고 있었는데 볼이 일로 가니까 볼 쪽으로 당연히 가죠. 수비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승원 선수가 여기 또 잘했던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옆으로. 그래서 옵사이드 라인을 안 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뒤로 넘겨주니까 이 선수는 사실은 앞에 있는 한호광 선수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몰랐던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이 여기 거쳐서 여기 거친 상황이니까 에스카타는 중앙에 돌아가던 상황이니까 여기 자기 뒤에서 움직이는 정승원을 완전히 놓친 거죠. 여기 넘어왔고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크로스 올렸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뭐 오랜만에 느껴지는 게 이제 조현우 선수의 실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하죠. 왜냐면 그걸 안 건드렸으면 뒤에 있던 정승현 선수가 아마 머리로 클리어를 했을 것 같은데, 김기희 선수였네요. 둘 중에 한 명이 센터백이 클리어를 했을 거고 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게 너무 좋았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축구거든요. 그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실수를 안 하고 축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한우광 선수가 여기서 제가 칭찬을 하긴 했지만 조현택 선수한테 오늘 공을 뺏겨가지고 전반 초반에 사실은 큰 실점 위기를 맞았죠. 이규성 선수한테 슈팅을 줬던 그 장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울산이 득점을 했더라 그러면 수원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됐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수원이 어떻게 보면 어찌어찌 버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완벽하게 뚫어내는 장면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의 저는 실수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울산이 수비진에서 좀 균형이 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따르기도 한 거죠. 네. 전진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한테는 너무 뼈아픈 실점이 됐죠. 왜냐면 오늘 안 그래도 수원이 그 홈팬들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커 보이는 상황이었고, 본인들도 인천에서 패배를 하고 왔고 경기 자체도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피곤하고, 수요일 경기였잖아요. 제 기억에는 울산은 수요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 굉장히 피곤했고 막 이런, 물론 수원도 수요일에 경기를 했지만 피곤한 상황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운 경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도 본인들이 완벽하게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박용호 선수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원한테 굉장히 한 골이 중요했던 것 같고, 오늘은 그 선수들 다 지나는 거 보니까 진짜 오늘은 역전 당하거나 실점해서 무승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간절함들하고 그 멋있더라고요. 역시 그 프렌테 트리콜로 우선 돌리시는 거, 그런 팬들의 마음이 다 모여서 오늘 수원이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그 밀리치 선수가 득점 만들었던 장면도 전 되게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원이 마냥 내려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상 뭐 전력상으로 봤을 때 전북이나 뭐 울산 만나면 내려서는 거를 막 선택을 하죠, 수원이. 하지만 본인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절대로 볼을 낭비하진 않습니다.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 들어오는 거를 탈압박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것들이 오늘 뭐 고승범 선수라던가 김주찬 선수라던가 몇 번이나 그 드리블 돌파 시도하는 것들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공격을 시도했을 때는 아까도 그런 장면, 그 밀리치 한 장면도 사실은 이제 공격을 수원이 이렇게 한다고, 후반전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 위치에서 지금 이청용 선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를 이제 고승범 선수가 뺏으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김병수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냥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거야. 가야 돼. 공격할 때는 간다. 가서 공격하면서 우리 쉰다. 나머지 쉰다. 그리고 뺏겼을 때 바로 즉시 압박해서 상대를 뭐 그 측면으로 내보내서 아웃을 시키든 상대 롱볼을 유도하든 하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만들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장면도 좋았고, 뭐 세 번째 김주찬 선수의 득점은 정말 이 어린 선수가 어떤 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저는
제가 또 너무 또 저한테 깔때기를 이렇게 다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제가 수원의 김병수 감독님 저는 어울린다 생각한다 했던 이유가 풀이 좋지 않냐 수원에. 메탄 물론 김주찬 선수 메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탄에 좋은 선수들도 많고 키울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김병수 감독님이 그런 선수들 키우는 거 되게 잘한다. 근데 그게 이정효 감독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선수들한테 그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저는 선수를 잘 키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메탄고에 있는 선수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사실. 되게 이 전국에서 엄선된 선수들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프로에 올라와가지고 사실 선수비 후 역습만 하다 보면 단조로워지겠죠. 근데 이 선수들하고 같이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같이 하다 보면 선수들도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주찬 선수를 믿고 계속 쓰는 이유는 저는 김병수 감독님이 또 그거 어떤 걸 뭔가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뭐 전적으로 김병수 감독님이 다 발굴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김병수 감독님 체제에서 또 그 잘 기용했던 선수들 중에 한 명이죠. 양현준 선수고 47번 달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전화로 인터뷰 드렸던 또 기억이 나요. 양현준 요즘 잘하던데 어떻게 보시냐요? 그랬더니 뭐 B팀 좀 효과 좀 보시는 것 같으세요? 했더니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제 김대우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강원에서 좀 교체 카드로 나오는 박상욱 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키 큰 선수 갑자기 박상욱 잠깐만 이름 뭐였죠? 박상혁 선수. 죄송해요. 박상혁 선수도 있고.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박상혁 선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선수들을 그래도 두루두루 쓰면서 키워왔거든요. 김병수 감독님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수원이 저는 이번 시즌에 좀 강등을 면하고 난다 그러면 조금 괜찮은 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빼먹지 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영입을 좀 사실 의문이 가는 거기도 했는데 영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원 선수 합류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김주원 선수가 뭐 제 기억에는 제주에 있었고 그 전에 전남에 있었던 선수 맞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 뭐 돋보이는 플레이를 저는 아주 이렇게 김병수 감독님 스타일에 어울릴 만한 그런 막 빌드업을 잘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필요한 선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에. 그러니까 보면 수원의 센터백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선수 보면 고명석, 그 다음에 장호익 선수가 좀 나왔었고 한호광 선수가 좀 나오고 민상기 선수가 좀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 중에 사실 압도적으로 피지컬을 써줄 만한 선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이제 불투이스가 있을 텐데 불투이스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퇴장도 당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이슈 저는 최근에는 조금 폼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수비를 좀 강하게 해줄 선수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좀 뭔가 믿을만한 선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김주환 선수가 들어와서 조금 그래도 수비진이 안정감을 찾은 느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주환 선수가 뭔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즈키 선수 영입도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제가 그 카즈키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뭐 카와사키에서도 있었고 원래 이제 RBX 니가타에서 오래 뛰었다는데 뭐 약간 수비 능력이라던가 이런 건 약한데 이제 볼은 잘 찬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성격이 조금 특이하다 그러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어떻게 특이한지 잘 모르겠고 좀 특이하다고. 근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당장 잘하고 있죠. 벌써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어떤 다른 거가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원 선수들이 공을 받는 위치가 별로였다 그러면 카즈키가 잘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카즈키가 아무리 볼을 잘 뿌려도 받는 선수가 없으면은 볼이 안 돌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포항전 때 그 발등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발등으로 때려가지고 바닥에 쫙 깔리는 킥 있었잖아요. 스루패스 넣은 거. 근데 거기서 그 공격수가 뛰지 않고 받으러 후방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런 패스가 나올까요?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즈키가 할 수 있는 롤을 뭐 지금 전북에서 아니 수원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 맞죠. 없는 건 맞고 김보경 선수가 예전에 그런 거를 많이 해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뭔가 좀 롤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후방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전방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원에서 볼을 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지금 카츠키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해결이 됐고 나머지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패스가 예쁘게 나가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바둑알로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도 결국엔 정승훈 선수가 움직이는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츠키가 찌른 거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거기 아무도 없었다며. 그냥 정승훈이 여기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투입한 다음에 혹은 아니면 이렇게 아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고 본인은 다시 받겠다고 뒤로 내려왔다라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면 과연 이 공간을 먹을 수 있었을까? 아니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는 수원이 조금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좋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원은 갈 길이 멀지만 정말 이번 시즌 첫 홈 승리를 특히나 이제 선두인 울산을 상대로 잡아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는 좀 리그가 더 치열하고 재밌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수원이 진짜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팬들도 엄청나게 지금 즐거우실 것 같아요. 희망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수원이 오늘 울산을 잡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선수비 후역습하는 축구로 단순히 이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해서 한 경기 이긴 거면 다음 경기가 또 걱정이 될 거예요. 아 오늘 왜 강원이 왜 졌냐? 아니 강원이 왜 비겼냐? 아 12인에 아직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의 수원 팬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아요. 아 우리 이거 할 거구나. 아 김병수 감독님이 수원에서 병수를 한다더니 이런 축구하는 거구나. 팬들도 알고요. 납득이 되고요. 선수들도 납득이 될 축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날 때까지 노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팬들도 응원해 주실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기가 또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지난 포항 같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더 값진 것이고 뭐 그전 경기들 중에서도 아 괜찮았는데 라고 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좋은 축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즐거운 축구기도 하고 야 뭘 하려는지 알겠다 이런 축구가 됐을 때 좋은 축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수원 선수, 팬들이나 선수들이 나머지 15경기인가요? 15경기를 두고 반전을 좀 바라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세게 지은 것 같아요. 좋은 축구는 있다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항상 지지하고 싶은 축구 좀 주도하고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축구 단순하게 골대 앞에 붙여서 그것도 어느 때는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0대 0인 상황인데 우리가 하등 밀릴 게 없는데 우리가 급한 상황이 아니고 0대 0에서 차분하게 끌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대안 없이 그냥 최전방에다가 때려넣고 대안이 아닙니다. 대안 없이 최전방에 때려넣고 그냥 운을 바라는 축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 만들 수 있고 하는 걸 해보자 하고 하는 축구가 저는 좋은 축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길들을 그런 방법들을 선수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축구가 좋은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울산도 여전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좋은 축구를 시즌 내내 하고 있는 울산 상대로 어떻게 보면 오늘만큼은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준 수원한테 박수를 꼭 보내주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재밌었고요. 경기는 3대1로 끝이 났지만 뭐 사실은 수원한테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 같고 또 이제 울산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렇게 수원이 선제골을 하나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울산이 아닌데 수원이 너무 잘 버티고 또 추가골까지 쏙쏙 넣어가면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수원 팬들한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울산 팬들한테는 그다음에 울산 선수들한테는 다음 경기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팀 다. 울산한테는 제주 원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수원은 강원이었나요? 정말 중요한 경기죠.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오늘 보여준 만큼 또 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일단 이번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